제가 정말 평범하지 않은 엄마였더라고요. 덕분에 우리 딸은요, 아주 언어 감각이 뛰어나고 그런 극소수의 그런 천재 같은 아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 눈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안녕하세요. 엄마표 영화하는 영화알못 엄마 이웃집 오언니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제가 그동안 도움받은 그런 책을 소개해드릴까 해요. 원래는 분야별로 한 3, 4권 정도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오늘 한 권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엄마표 영어 하는 사람이잖아요. 영어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한 권만으로도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서 오늘은 한 권만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과목들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책인지 궁금하시죠? 아마 짐작하실 거예요. 제가 그동안 뭐 인스타 PD에도 많이 올렸고 또 여러 제 지인들한테 이 책 무조건 사야 된다 이렇게 권유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짐작하시는 분들은 짐작하실 거라 생각 들고요. 워낙 또 유명한 책이다 보니까 네,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바로 이 책, 영어책 읽기의 힘,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고광영 교수님께서 쓰신 이 책이에요. 자, 수많은 엄마표 영어 책들 중에 왜 제가 이 책이 제일 잘 맞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이 엄마표 영어 책도요, 제가 시중에 어지간한 책들 다 읽어봤어요. 요즘 신간들도 궁금해서 무슨 내용이 쓰여져 있나 사실 다 읽어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엄마표 영어 책도 큰 테두리 안에서는 엄마표 영어를 말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쓰신 작가분들의 경험담을 담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살짝 내용들이 깊게 들어가면은 결이 달라요. 예를 들면 영어 강사하셨던 분들이 쓰신 책을 보면은 엄마표 영어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디테일하게 보면은 학습적인 부분이 있다거나 또 엄마가 영어 공부 좀 하래요. 다른 어떤 분은 엄마 영어 공부 좀 해서 엄마도 영어 좀 해주라는 거죠, 애한테. 또 어떤 분들은 미술, 뭐 이렇게 놀이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렇게 뭐 아이한테 놀아주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출산을 하고, 저 직장생활 하지 않고 쭉 그냥 전업맘으로 살았어요, 지금까지. 왜 우리가 출산하면 이 뇌를 낳는다 그러잖아요. 이 뇌가 굳어서 공부를 하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저 엄마 원래 공부도 잘했고 엄마 원래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거를 해서 할 수 있었지, 나 같은 영화보다 엄마는 할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제가 단정 짓게 되더라고요. 그런 책들을 읽으니까. 미술 이런 놀이도요, 여러분들 인스타에 막 독후활동 막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와, 나도 저거 해봐야지 이런 생각 드세요? 저는 전혀 안 들어요. 그건 그냥 그 엄마만의 일이고 저랑 다른 나라의 일이에요. 저는 어릴 적부터 이 미술도 싫고 소질도 없을 뿐더러 취미도 없고 싫은 거예요. 그냥 애가 우리 집 이거 해가지고 난장판 되는 것도 싫고 이 자체가 싫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해주라고 하니까 저한테는 이게 나도 해봐야지가 아니라 반감이 되는 거죠. 다른 나라 사람 이야기. 네. 그런데 자, 이 책에서는 그런 거 다 안 해도 된대요. 엄마가 영어로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되고 독후활동 이런 거 다 안 해도 되고 뭐 다 안 해도 된대요. 얼마나 편해요. 엄마가 책만 읽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좀 매력적이지 않아요? 저는 우리 딸이 어릴 적부터 한글 책은 꾸준히 읽어줬기 때문에 이 책이 주는 그런 유익함은 알고 있었어요. 이 딸과 저와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생각, 같은 감정을 공유를 하다 보면은 이 남편도 알지 못하는 딸과 저만의 관계에서 이 딱히 뭐라고 꼬집어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마음이 풍요롭고 꽉 차는 뭔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책만 읽어주면은 영어까지 해결이 된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뭔가 도전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지금 책만 읽어주면 된다라고 하니까 도전 의식이 확 생겨나지 않으세요? 네, 이 책이요 굉장히 두꺼워요. 이 보시면 엄청 두껍죠. 이렇게 두꺼운데 이게 굉장히 잘 읽힙니다. 무슨 소설책 마냥 술술 잘 읽혀요. 굉장히 쉽게 글을 굉장히 잘 쓰셔가지고 잘 읽혀요. 자, 이게 술술 잘 읽힌다고 이렇게 훌훌 읽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책 2번, 3번 읽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꼼꼼하게 정독해서 이 한 문장 한 문장 교수님이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면서 그렇게 좀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간혹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책 속의 내용이 비현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상만을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서평 쓴 것도 봤어요, 어디서. 네. 근데 자, 이 책 쓰신 분이 제가 아까 연세대 교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4명의 자녀를 키우고 계세요. 이 4명의 자녀한테 실제적으로 해본 그런 경험담들을 담아서 이렇게 쓰셨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냐면은 교수님 아들이니까 다 영어를 잘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과연 이 책이 이렇게 하면은 교수님 아이니까 저렇게 되지만 우리 애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제가 그거 궁금하실까봐 제가 지금 이 영상 찍고 있는 거예요. 이 책에 영알못 엄마가 해서 아이가 영어를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사례들을 제가 우리 딸로 증명해서 다 제시해 드릴 수 있어요. 가능해요. 이 책대로만 하면은. 네. 자, 그리고 이 같은 책을 읽지만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책은 책대로 읽었지만 내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것들을 바탕으로 이리저리 바꿔서 해석을 하시거나 그냥 책은 읽었지만 본인이 해온 것대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저 같은 영알못 엄마가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해온 게 없으니까 내가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본인의 어떤 그러한 해온 것들 경험을 버리고 여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여기 제가 띄워드릴게요. 여기 영상에서 영어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네, 영어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잘 올라가요. 자, 이렇게 쭉쭉 올라갈 때는요, 엄마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뭔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애가 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 욕심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엄마 욕심이 올라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를 이때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고 애한테 온갖 것들을 다 해보게 되는 거예요. 다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좋대더라, 저렇게 하면 좋대더라, 이거를 하나하나 아이한테 다 해보게 되는 거죠. 온갖 것 다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볼 때 제가 이 책을 읽었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고 그 많은 것들을 한 방에 다 정리했어요. 그냥 다 끊어버렸어요. 제가 그거를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게 이 아이한테 영어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결국 그거는 아이한테 사행길로 가게 제가 만들었던 행동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끊어버렸어요. 다 끊어버리고 책만 읽어주는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만나서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딸한테 그렇게 얘기도 했어요. 너 이 교수님한테 감사해야 된다. 엄마가 이 책을 읽지 않았으면은 너는 지금 엄마한테 시달려서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얘기했어요. 네, 교수님 이 책 써주셔서 저는 정말 은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딸의 은인. 네, 우리 딸의 은인이고, 그리고 또 영어가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우리 애들도, 저도.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를 한번 읽고 저 같은 그런 아하 하는 그런 순간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할머니가 댓글로요, 7살 손주를 가지고 있는데 7살 아이가 흥미로워할 만한 그런 책을 소개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저는 사실 이런 일들을 종종 목격했어요. 책 이렇게 행사장에 가보면은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책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재밌느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좀 도와드린 적도 있고, 예전에 코로나 전에 노병 오프 모임 이런 데 가보면은 할머니들이 오시더라고요. 네, 정말 감동적이고 정말 멋지신 분들이에요. 네. 자, 우선 이 책에 보면은 여기 뒤에 부록 부분에 이렇게 책 소개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 활용해 보셔도 괜찮아요. 네, 여기에 지금 초급, 중급, 고급별로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수상작들 또 이렇게 또 추천의 목록 있어요. 네, 요거 활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미취학의 아이들이 처음 그림책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픽토리의 스타트 세트가 있어요. 픽토리의 뭐 읽기 세트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스타트 세트가 아이들 처음 접근에 가장 좋겠더라고요. 재밌어요. 책도 재밌고
책이 너무 좋아요. 네, 이 큐레이션을 정말 잘 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 책이요, 아이들한테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첫인상으로 내가 그 다음에 책도 궁금하고 재밌을 거라는 기대감을 주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책을 고르실 때 좀 신중하게 해서 재밌는 책을 이렇게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해 보시고, 또 하나 소개해 드릴게 이 따끈따끈한 신간이에요. 네, 영어책 읽기의 힘, 이거 쓰신 교수님이 두 번째 낸 책이거든요. 여기 이게 무슨 책이냐면은, 사실 이 교수님이 슬로우 미러클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계세요. 자, 이 카페가 어떤 카페냐면요, 성인 대상의 프로젝트를 시행을 하는데, 프로젝트를 실시를 하는데, 자, 책을 읽는 기쁨을 알아야 아이한테 나누어 줄 수 있다. 이 취지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 기쁨을 알아야 아이한테 책 읽는 즐거움을 전해줄 수 있다. 이거이기 때문에 성인 대상의 프로젝트고요. 매일매일 책을 읽어나가서 이 100권의 책 읽기를 해나가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책을 하루에 한 권씩 소개글을 써주세요. 책 설명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책을 읽은 날에는 이렇게 책 소개를 이렇게 써주시거든요. 근데 이 책 소개가 정말 진짜 알짜배기예요. 책은 영어책을 문장을 읽고 해석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책 한 권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저같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 교수님께서 그거를 설명을 풀어서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이거 읽다 보면은 그 인생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 교수님의 이 통찰력, 놀라운 통찰력으로 이거를 쓰신, 이게 진짜 강추예요. 뭐라고 제가 어떤 말로 형언할 수가 없을 정도로의 그런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네, 책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100권의 책을 소개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책 한 권씩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해 보셔도 괜찮아요. 여기는 이제 또 실제 그 카페에서 책을 읽고 소감을 나눈 그런 회원들의 그런 댓글도 함께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또 성인 대상의 프로젝트다 보니까 이게 책의 수준이 좀 고루 섞여 있어요. 쉬운 책도 있고 뭐 어려운 책도 있고 고루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책을 다 읽어보시고 쉬운 책들은 아이한테도 접근해 줄 수 있고, 얼마든지 또 이 영어책 읽기에 훈련이 된 애들은 여기에 있는 책, 정말 베스트 책들만 엄선을 했겠죠, 교수님께서. 네, 그런 책들. 네, 요것도 새로 나왔어요. 이거 강추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요, 교육 대기자 TV 유튜브 채널 아시죠? 네, 거기에서 새벽 달님과 정승익 선생님이 토론하는 걸 봤어요. 주제가 뭐였냐면은, 문법은 언제 시작하는 게 적당한 것인가, 이게 주제였어요. 자, 새벽 달님은 우리나라의 엄마표 영어계의 최고 선두주자이시죠. 네, 인플루언서이시고. 근데 이제 엄마표 영어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새벽 달님이 누군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자, 새벽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뇌의 발달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중학교에 가서 시작을 해도 늦지 않다. 중학교 올라가서 3번 정도 방학 때마다 사이클 돌리면 그게 정립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반면 이제 정승익 선생님은 중학교에 올라와서 처음 문법을 하게 되면은 애가 충격을 받기 때문에 5학년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새벽달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어릴 적에 한번 그럼 시도를 해보시되 아닌 것 같으면 중단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저는 그날 새벽달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 전적으로 다 동의를 했어요.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한글 일찍 시키지 마시라. 7살 겨울방학에 시키면은 애가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되었을 때 그걸 시켜야지 그거가 쉽게 할 수 있다. 제가 우리 딸 지난번에 실수 사례 말씀드렸을 때 독해 문제 시켰다가 이건 진짜 아니구나, 제가 그걸 완전히 깨달았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의 인지 능력이 되어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제 딸이 12월생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8살의 진짜 아이들과 시작할 때 그 이해를 받아들이는 게 다르더라고요. 저는 늦는 걸 알았어요. 이게 다 때가 있구나. 제가 그렇게 깨달았거든요. 악기도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희 딸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5세가 되면은 바이올린을 해줘요. 근데 주변에 이제 비올라를 전공한 친한 동생이 있단 말이죠. 그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왜 이거를 5살부터 이렇게 어린애들한테 이걸 시키는지 모르겠다. 좀 커서 하면은 이만큼 배울 수 있는, 배웠던 기간의 것들을 요 한두 달에 뚝딱 끝낼 수 있는 거를 굳이 어릴 때부터 이 바이올린 힘든 거를 애를 이렇게 고생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게 지금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면에서 새벽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자, 우리가 6학년 될 때까지 놀고 있지 않을 거잖아요. 책을 열심히 읽고 있을 거란 말인 거죠. 이 영어 책을 읽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문장에 대한 그런 구조와 그냥 어휘, 그 다음에 문법적인 것들을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습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알지는 못하지만 이거를 느낌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중학교에 가면 저는 개념을 정립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댓글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거기에 그 글에, 영상에 댓글이 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새벽달님이 현실을 모른대요.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이상적인 소리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벽달님의 그 자녀들이 영어 감각이, 언어에 대한 감각이 정말 뛰어난 아이들이고, 그런 아이들은 드물다라는 거죠. 정승익 선생님마저 그렇게 엄마표로 해서 와서 성공하는 사례는 극소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현실을 알았어요. 엄마들이 엄마표 영어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또 하나, 제가 요즘 이거 유튜브를 시작하고 신사임당님이 그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거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 게 있거든요. 제가 그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그 강의에서 주제 선정을 할 때, 이 영상 찍을 때 주제 선정을 할 때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라는 거예요. 뭐 구글 트렌드라든지 뭐 네이버의 포스트나 그런 실시간 검색어 이런 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글 트렌드에 검색하잖아요. 엄마표 영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네이버 포스트 뭐 검색어의 상단에 올라올 리 없겠죠. 이 엄마표 영어는요, 정말 인기 없는 그런 하나의 분야인 거예요. 신사임당님이 채널은 작지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참고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이거 강의 내용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신사임당님이 생각하는 큰 채널의 기준, 작은 채널의 기준. 자, 우리 엄마표 영어에서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 분들, 새벽달님만 10만이 넘는 11만 정도 되시는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다 10만 아래예요. 신사임당님은 이 10만 아래가 정말 작은 채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보고서 깨달았어요. 이 엄마표 영어라는 게요,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 시장이 이렇다면은 정말 코딱지만한 요만큼의 시장이라는 거를 제가 절실하게 깨닫게 된 거죠. 이 교수님이 범국민적인 책 읽기 운동을 하시고 싶은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쉽지 않겠구나. 엄마들의 인식이 아직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시리즈의 주제를요, 평범한 엄마가 대한민국에서 평범하지 않은 엄마로 살아가는 이야기, 이렇게 해서 정해서 지금 주제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정말 평범하지 않은 엄마였더라고요. 덕분에 우리 딸은요, 아주 언어 감각이 뛰어나고 그런 극소수의 그런 천재 같은 아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 눈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천재 같은 애를 키우고 있었구나. 근데 여러분, 제 딸 평범합니다. 언어 감각 안 뛰어나요. 30개월이 될 때까지 말 못했어요. 제가 영상에서 27개월에 어린이집을 갔는데 우리 딸만 말 못하고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수학 문제집 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딸은 평범하고도 평범해요. 제가 집에서 영어 책을 읽어서 영어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하면은 주변에서 이건 채은이니까 그렇게 했대라는 거예요. 원래 똑똑하니까. 자, 우리 딸 아이 좀 보지 마시고 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한번 저를 좀 봐주시라고요.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처음 시작할 때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가 이거를 매일 끝까지 해보겠어,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다고요. 24시간 동안 우리 집에 응원이 끊이지 않겠어, 이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제가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의의가 된 거지, 얘가 똑똑하고 언어 감각이 뛰어나고 이런 애가 아니란 말인 거죠. 비겁하지 않나요? 해보지도 않고 저거는 그냥 애가 똑똑해서 그렇게 됐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왜 해보지도 않고 애를 그렇게 단정 짓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지난 주말에 여기 갔다 왔어요. 여기 이 책 제가 신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출판 기념회에 갔어요. 예. 제가 예전에는 이 슬로우 미라클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는 교수님 강의를 많이 들었지만 최근에 이거를 안 하면서 안 듣고 있다가 그날 이제 북토크 하시는데 교수님 강의를 이제 오랜만에 딱 듣고 나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평범한 아이뿐만 아니라 느린 아이까지 느린 아이에게 오히려 유리한 방법이 책 읽기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마음속에 한 방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뭘 믿고 저렇게 확신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경험해보세요.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때 그 대기자 TV의 댓글 중에요. 나도 엄마 해봤는데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만큼 안 했겠죠. 난 저만큼 안 했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안 했겠죠. 자, 엄마라면은, 부모라면은 언젠가 한 번은 아이 영어 때문에 깊게 고민하는 그날이 분명히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자, 영어를 잘하는 아이는 왜 저렇게 영어가 잘하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 책에서는요,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평범한 다수의 보통 아이들이 영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무이한 방법이라고, 유일무이한 방법은 책 읽기밖에 없다고 이 책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뭐 하나 읽어드릴까요? 자막 띄워드릴게요. 유창한 영어 실력의 비결을 제대로 이해하고 단순한 알미나 이해에 그치지 않고 실천에 옮길 줄 알며 주변에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라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엄마나 아빠를 만나는 행운을 당신의 아이도 누리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혹시 함께 가실 분 있나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